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법원 경매 물건에 투자를 할 때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팔아먹을 자신이 없으면 사지도 마라. 확신이 없으면 입찰 금액을 결정할 때 맨날 최저가 언저리에서 깔짝대다가 떨어집니다. 심지어 어느 분은 200번을 떨어진 분이 있다 그래요. 그분은 팔아먹을 확신이 없으니 최저가에 건들다 보니 노다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어떤 회원은 직장을 다니는데 와이프한테 입찰을 부탁한답니다. 그래서 금액을 미리 결정해주고 와이프를 법원에 보내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입찰 금액을 적어주면서 다녀오라고 하니 와이프가 딱 보더니 이건 떨어진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떨어져 보니 금액을 보면 딱 떨어질 건지 붙을 건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최저가에 깔짝거리는 이유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물건에 대한 확신. 자, 이 물건 제가 진주에 있는 물건이에요. 우리 회원이 자꾸 입찰을 할 때마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법원을 갔어요. 물건을 보면은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해 놓았어요. 입찰 외 제시의 건물 소재 있죠. 건축물 대장상 하태희 소유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릅니다. 자, 토지의 소유자 한번 볼까요? 토지의 소유자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토지의 소유자는 아버지 소유고 건물의 소유자 한번 볼까요? 건물의 소유자는 아들입니다. 같은 하씨죠. 토지의 소유자는 아버지, 건물의 소유자는 아들. 이럴 경우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건물은 철거하고 철거 완료 시까지 얼마를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한번 볼까요? 건물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72평방미터, 30평방미터, 30평방미터, 132평방미터죠? 그러면 대략 한 40평 됩니다. 건물 평수가 40평이면 요즘 건축비가 얼마쯤 하는지 모르지만 평당 300만 원을 잡아도 건물의 가격이 1억 2천만 원 되죠? 건축 허가 받고 설계하고 비용 들어가고 하면 평당 300만 원은 좋게 들어갑니다. 건물 상태도 한번 볼까요? 여기 건물이 있죠. 건물이 괜찮죠? 건물의 용도 한번 볼까요? 용도는 단독주택이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산물 가공 제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 다르니까 이 토지를 낙찰받으면 건물은 철거해야 되죠. 그럼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써요? 이 토지를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죠. 매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철거가 되니까 공사비가 1억 원이 넘게 들은 건물인데 그걸 쉽게 포기하겠느냐? 그럼 만약 그런 건물주가 기분 나빠서 이 토지를 못 사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철거 소송과 함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같이 청구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판결문으로 건물을 경매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확신이 들죠? 건물주는 이 토지를 살 수밖에 없고 또 설령 안 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판결을 받아서 건물을 경매에 넣게 되면 철거 판결받은 건물을 아무도 입찰 안 하겠죠. 그러면 건물을 싸게 낙찰받아서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세팅하면 그 값어치는 상당하다. 당시 답사를 갔을 때 토지와 건물을 같이 평가해서 팔게 되면 얼마쯤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략 한 1억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했으면 반드시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자, 최저가는 1242만 원입니다. 이걸 싸게 먹으려고 1300, 1400, 1500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건은 건물 철거 소송을 하고 또 법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반드시 매입한다는 확신이 있었죠. 설사 건물 소유자가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경매를 넣어서 건물을 낙찰받는 방법으로 할 경우 손해볼 일은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자, 2,718만 원. 218%의 낙찰을 받게 됩니다. 무려 12명이 입찰했죠. 확신이 들지 않으면 이런 금액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꾸 떨어지니 그냥 퍽 쓴다. 이건 안 됩니다.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가 미리 대책을 강구하고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718만에 낙찰받고 낙찰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철거하라 이런 판결이 나오겠죠. 판결문 잠깐 볼까요? 판결문 해가지고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누구누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015년 2월 3일부터 요거는 잔금 납부한 날입니다. 위 나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만 1,950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건물주는 이 토지를 다시 매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좀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참 지나가다 좀 말씀드리겠는데 2,718만 높은 금액의 낙찰을 받았지만 이 돈은 뭐 법원 직원들 회식비로 쓰는 게 아니라 채권자한테 모두 배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금액의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그 돈이 헛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청 채권자의 청구 금액이 4,200이죠. 채권자에게 전부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채권자가 전부 배당을 받아갑니다. 높은 금액으로 썼기 때문에 채무자의 빚을 많이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빚은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높은 금액의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낙찰자를 뭐라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높은 금액의 낙찰이 됨으로써 채무자의 빚도 더 많이 갚게 되고 채권자도 채권 회수가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판결을 받고 건물주와 연결을 취하고자 했는데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아마 토지주와 건물주는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뭐 서로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화를 하고자 시도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질 않아요. 자꾸 피하기만 하고 빨리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건물을 경매를 넣게 됩니다. 건물만 경매를 넣게 되죠. 자, 건물 경매 사건은 여기 있습니다. 건물을 경매 넣게 되는데 요 금액은 부당이득금,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토지 사용료를 말하는 겁니다. 201만 9,500원. 이게 쌓인 지료죠, 쌓인 지료.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달 아까 20만 얼마 지급하라 판결이 있었죠. 그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자, 건물만 경매에 넣었는데 건물 감정 금액은 7,525만 2,900원. 건축비보다는 좀 저렴하게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게 되면 내가 건물을 건축할 때 드는 금액보다는 약간 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7,525만 2,900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가처분 있죠? 가처분. 가처분은 말소가 안 되죠. 피보전 권리가 건물 철거일 때는 낙찰로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권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쭉 보시면 판결정보 서울 동부지방법원 건물 철거 사건 등 집행령 있는 판결정보 건물 철거됐다는 요 검색해보면 건물을 철거하라 원고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아무도 입찰 안 한다는 얘기.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철거되는 건물이란 얘기예요. 아무도 입찰 안 하겠죠. 그때 싸게 떨어지면 토지의 소유자가 낙찰을 받으면 토지 건물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주는 좀 형편이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건물주는 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경매가 진행 중에 어디선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 동네 사람인데 이 토지와 건물을 사고 싶다. 그런데 이 건물만 낙찰받게 되면 안 되죠. 토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토지를 먼저 해결하고 건물을 낙찰받든지 아니면 토지를 해결하면 건물 소유자와 얘기를 해서 일반 매매로 취득하고 싶다. 그러니까 토지를 팔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동네 사람으로부터. 그 토지를 사서 건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니 건물은 건물 소유자에게 제값을 쳐주고 그리고 자기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좋죠.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대로 좋고
또 요 건물의 소유자는 또 건물에 대해서 제값을 받으니 좋고, 물론 건물 소유자가 형편이 되어서 토지를 매입하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건물 소유자는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네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좋은 조건으로 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고 토지를 좀 싸게 달라. 건물 소유자에게도 돈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적당히 경비 좀 받고, 그리고 수고 많이 했죠. 토지 낙찰자도 수고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이 물건을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경매 사건은 취하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찰을 할 때는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 입찰 금액을 이렇게 높게 쓸 수가 없어요. 맨날 1300, 1400 찔끔찔끔 쓰다가 차비만 날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2등 100번 하느니 1등 한 번 해서 제대로 먹자. 2등 100번 하면 차비만 몇백만 원 깨지겠죠. 그런데 확신이 들어서 1등 한 번 하면 100만 원이라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죠. 올림픽 같으면 은메달 100개가 금메달 하나보다 나갈 수는 있겠지만 경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매는 2등 하면 기쁨조밖에 안 돼요. 1등을 위한 기쁨조. 그렇죠? 그래서 경매는 1등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쓸 것인가. 이럴 때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신 없이 그냥 생각 없이 퍽 쓴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찰 금액을 결정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입찰 금액을 결정해야 된다. 즉 내가 이 금액에 입찰을 하더라도 낙찰이 되었을 때 팔 자신이 없다.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럴 땐 입찰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팔 자신이 있을 때 낙찰을 받아야 한다. 팔아먹을 자신이 없으면 낙찰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입찰을 할 때는 분석을 철저히 하세요. 철저히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이 금액에 낙찰 받았을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샀다, 팔아먹을 수 있다, 후회 없다, 이런 확신이 들었을 때 낙찰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